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투자를 반대했었는데요. 뒤로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 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나 봅니다. 이유를 들어보자면 뻔하겠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주주들 선택은 안정적인 걸 추구했다. 이렇게 기사는 나오는데요. 이전에도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좋지 않은 발언들을 공개석상에서도 서슴지 않고 했었던 게 잘 이미 많이 공공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최근이었죠. 24년 10월 18일에도 쉬운 방법이 있다면 비트코인 공매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때 당시 마이클 세일러가 우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은 공매도 할 수 있잖아.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약간 도발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또 21년도 3월 달에도 빌 게이츠가 비트코인은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 기후에 안 좋다. 이때 당시는 일론 머스크도 이런 얘기를 해서 비트코인을 크게 꺼트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참 악담을 서슴지 않은데, 자, 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짜로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걸지 아니면 말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의 말보다는요, 행동을 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저는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봐야 합니다. 꾸준히 하는지 아니면 처음에 잠깐만 행동을 속임수를 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기꾼들이 리딩방을 한다든지 뭐를 좋은 거 있다고 투자하라고 할 때 출금 요청을 하면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꼭 준다고 합니다. 안정적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하겠죠. 자, 꾸준히 행동을 보는 게 중요하다. 과거부터 한번 탈탈 털어보면 그 전체 행동은 속일 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기사를 해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기사냐? 17년 3월 6일에 떴던 기사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에서 블록체인 혁신가로 합류를 했다는 당시 크게 보도됐던 기사였습니다. 이 얼라이언스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기업가들의 이더리움 동맹체다. 이더리움을 널리 퍼뜨리고 이 혁신 기술을 연구하고 퍼뜨려 나가는데 목적을 가진 동맹군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거기에 참여했던 기업들, 사실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자, 여기서 쓱 살펴보면 굉장히 큰 은행들, 기업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B&I 멜론, 크레딧 스위스, CME 그룹도 있고요. 산텐다르 은행, UBS 등 많이 있는데 여기 굉장히 낯익은 이름들이 있네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JP 모건, 전통적으로 비트코인은 사기다, 튤립이다, 블록체인만 좋은 거다, 코인은 나쁜 거다 했던 두 친구가 좀 민망했는지 중간에 껴가지고 이렇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자, 이게 어떤 단체라고요? 이더리움의 혁신을 위해서 동맹을 맺은 기업들 이름에 떡하니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더리움 엔터프라이즈 얼라이언스의 목표가 뭔가 다시 한번 제가 구글링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많은 기업들 사이에서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의 기술의 채택을 지금 좀 번역하니까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축하하고 번영시키고 환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목표가요. 기업 채택을 지지한다. 무슨 기업 채택이요?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기술을 다른 기업들이 쉽게 통합하고 따를 수 있게 지지를 하는 게 이 동맹의 목표입니다.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이때 결성하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 솔루션의 기술 표준과 프레임워크, 인프라 등을 쭉쭉 펼쳐 나간다. 그리고 심지어 혁신적인 프로젝트와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연구를 열심히 해서요. 이더리움의 기술의 효과와 이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특허도 내고요. 특허를 연구도 하고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 재밌죠? 자, 이더리움 기반 시스템이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기술과 결합할 수 있게도 해주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의 세상이 오면요, 이더리움 고속도로만 쓰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솔라나 고속도로, 에이다 고속도로, 아발란체 고속도로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그 중에 경부 고속도로에 해당되는 게 이더리움이고요. 그러면 이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이제 그 크로스 체인이라고도 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예전에 뭐 엑셀라라는 코인이 썼다. 그래서 예전에 좀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경부고속도로는 이더리움이다. 이걸 보면 이제 확실히 좀 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이더리움 동맹에 참여한 소감이 또 당시 그 기사에 나와서 잠깐 소개를 해드려 볼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매니저인 말리 그레이라는 분이 당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자, 이더리움 동맹의 출시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더리움은 엣저에서 지원되는 최초의 블록체인이다. 이런 걸 볼 때 사실 이게 골드만삭스가 2014년도에 만든 말이거든요. 이거를 전 세계 뭐 중국도 그렇고 JP모건도 그렇고 다 똑같이 반복해서 퍼뜨리는 구호. 블록체인은 좋고 코인은 나쁘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까 그 이더리움 동맹에 그럼 추가로 누가 더 있는가 조금만 더 알아보면요. 자, 대기업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IBM, 뭐 JP모건, 뭐 주요 회사들 떡하니 이름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세계 1위, 2위의 클라우드 시스템, 인프라 시스템을 갖고 있죠. 이게 블록체인 인프라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그 밑에도 이제 뭐 스타트업, 학술, 컨설팅, 그러니까 산학연이 다 뭉쳐서요. 이더리움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미 끈끈한 동맹을 맺고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아마존이 있어서 잠깐 최근에 아마존이 또 이슈였었죠. 아마존도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많이 올랐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21년도 7월 달에 엄청난 포모 기사가 있었죠. 아마존이 올해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한다더라 해서 그 덩치 큰 비트코인이 17%나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사가 뜨니까 블룸버그가 아마 이렇게 퍼뜨렸을 거고요. 우리는 아니다. 부인을 하면서 또 10% 정도 꺼지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어이없는 기사가 아니고요. 근거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결제팀에서 블록체인 전문가를 모집한다는 구직 광고도 있었을 뿐 아니라 나는 결제 그쪽을 연구를 하고 있다. 이것도 아마존이 이미 인정을 한 상태였거든요. 다만 밝히고 싶지 않았겠죠. 뭔가 사연이 있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총회는 끝났지만 25년 4월 달에 보통 5월 달에 했는데 내년에 좀 빨라졌네요. 아마존에서 주주총회를 여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주주들이 남는 돈 여기 굉장히 돈 많습니다. 한 100조 원 넘게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5% 정도를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많은 싱크탱크가 권고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글쎄요, 올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존 정권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이 되고 친암호화폐 정권이 들어서는 정권 들어서고도 4월, 3개월 정도 더 지났을 테니까 이때 정도면 그래도 좀 비트코인 투자에 열린 마음을 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기대감을 저는 갖고는 있습니다. 자, 재밌는 얘기가요. 참 코인 시장 투자 다 해놓고 자꾸 아니라고 하는 게 그들의 유행어처럼 정말 반복되는 뭐 패턴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스타벅스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벡트 거래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년 8월 달에 있었던 얘기죠. 하나같이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스타벅스도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 회사죠. 아이스와 손을 잡고 벡트 거래소의 주요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스타벅스 관계자도 이때 당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해석 오버해서 하면 안 됩니다. 결제를 허용하는 게 절대 아니라 코인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결제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참 재밌어요. 결제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본 웬만한 빅테크들이요. 근데 웬만큼 이런 결제는 아닙니다. 많이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 친구들 굉장히 빨라요. 2014년도에 결제를 이미 도입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겠지만 결제 도입을 했었고 사실 이때도 그 빌 게이츠가 언론에 나와서 비트코인은 화폐보다 뛰어나다. 어떤 화폐보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당시에. 기사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스타벅스 결제를 허용하는 게 아니고
있고 뭐 결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사 엄청 예전에도 있었고요. 월마트도 있었죠. 특히 뭐 라이트코인으로 결제 허용해가지고 비트코인 올랐다가 떨어졌던 해프닝 기억나시고 테슬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존도 21년도 7월 달에 결제는 절대 아닌데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결제 얘기만 나오면 그게 아니라요 하면서 말이 막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뭐 아니라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가 매수,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맞다고 하면 막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이 친구들은 꾸준히 저가에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투자의 관점에서도 아니라는 게 현명한 선택이고요. 자, 두 번째는 고급진 단어인데요. 선빵의 위험성, 빅테크 등 어떤 기업 중에 내가 먼저 치고 나갔다 하면요. 일단 모난 돌은 특히나 이번 정권에선 맞고 두드러 맞는 경향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약간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페이스북의 리브라 사건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은요. 너무 빨라요. 좀 적당히 빨라야 되는데 일단 사명 바꾸는 것도 메타버스 시대가 올 거야 해가지고 메타로 너무 빨리 바꿔버린 거죠. 근데 AI 시대가 지금 먼저 오고 있고요. 이때 당시도 19년도에 자체 코인을 만들겠어. 리브라를 19년도에 런칭을 하고 런칭을 하자마자 상원 청문회, 하원 청문회에 모두 끌려가서 어마어마하게 두드려 맞고요. 공중 폭발을 당했습니다. 엄청 이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요.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 최근 기사들에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중에 핵심 인물이 바로 미국 재무장관이었다고 합니다. 참 두 분 오래 하고 계시는데요. 이 재무장관이 그때 페드의 파월에게 전화를 걸어서 리브라 이거 무조건 진행시키지 않게 실패하게 만들어 은행줄 다 끊어 해가지고 실제로 리브라 굉장히 난다긴다는 기업들, 은행들이 다 동맹을 저 아까 그 이더리움 동맹처럼 결성을 했었거든요. 뭐 페이팔이다 뭐다 다 있었는데 여기서 끊으라고 하니까 이제 다 손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실패로 돌아간 경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하면 안 됩니다. 눈치 보다가 적당히 뒤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 정권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주주총회에서 이거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결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내년에는 분명히 저는 나오지 않을까 뭐 조심스레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자, 그럼 말이 아니라 일단 행동을 한번 봐볼까요? 오늘 그 썸네일의 주제는 바로 이더리움인데요. 자, 12월 11일자 기준으로 미국 이더리움 ETF도 매일 보고가 되고 있죠. 자, 순유입이 오늘도 됐는데 12거래일 연속으로 플러스다. 우리 지금 최근에 조정받고 하니까 사실 이런 거 별로 관심도 안 가지셨을 수 있겠지만 이더리움 ETF들요. 기관들은 지금도 포머를 느끼고 특히나 늦게 들어온 기관들 아직도 사지 않은 기관들 많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너무 많이 쏘는데 이더리움은 생각보다 잠잠하죠. 정말 좋다구나 하면서 제 행동을 보면요. 12개 거래일 연속으로 사고 있어요. 게다가 이더리움 그 스테이킹이 ETF에 붙느냐 안 붙느냐 이런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정이 오히려 이더리움을 사기 위한 조정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수상합니다. 이더리움 사람들은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골드만삭스 CEO가 한마디를 보태는데요. 12월 11일자로 해서 규제 당국이 허용할 경우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 시장 참여를 평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투자는요 기본입니다. 이미 골드만삭스 많이 산 거 아마 보셨을 거고 이들의 궁극의 목적은 뭐라고요?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요 통제하는 겁니다. 뭘 통제할까요? 여기 참여를 평가할 것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좋은 거야 라고 보고서를 하면 그것도 가격 상승과 함께 하면 사람들이 막 달라붙겠죠. 반대로 가격을 떨어뜨려 놓고 나쁜 거야, 사기야 얘기를 하면 다 팔겠죠. 이 통제권을 원한다. 누가요? 골드만삭스조차도 원한다. 이들이 뭐 튤립 사기다. 뭐 코인은 나쁜 거고 블록체인은 좋은 거 원조입니다. 골드만삭스조차도 이 시장을 주물럭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추가 플러스 알파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렇게 말 바꾸기 하면 항상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JP 모건입니다. 물론 블랙락도 그 말을 바꿨고 트럼프도 말을 바꿨고요. 일론 머스크도 바꿨었습니다. 그러나 JP 모건이
아마 여기에서는 최고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이더리움 그 동맹, 이더리움 동맹의 떡하니 멤버로 이름을 올렸던 JP 모건의 최근의 이중적인 행동,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한 달도 좀 더 된 것 같아요. 10월 초쯤에 JP 모건이 대중들 속이면서 몰래 산 것 뭐였을까요? 하나는 이더리움이고요. 하나는 채굴 주식이었습니다.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뭐 나중에 뭐 SEC에 보고를 하면 밝혀지겠지만, 자, 10월 초, 10월 8일에도 JP 모건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수익이 형편없다.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또는 10월 초에도 생산성이 너무 악화되고 있다. 이제 지났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사실 반감기 4월 달에 있던 이후로 올해 10월까지 채굴 주식들, 채굴 회사들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매출이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제 버티지 못하고 뭐 흡수합병 된다든지 뭐 팔려 나가거나 굉장히 어려울 때, 자, JP모건이 더 떨어질 거야. 더 감소할 거야. 얘네들 뭐 남는 거 없을 걸. 뭐 AI로 전환 그거 안 될 걸.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2월 10일 날 이런 기사가 뜨네요. 비트코인 채굴 기업 목표 주가 일제히 상향. 많이 샀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채굴 주식 굉장히 많잖아요. 뭐 다 뭐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올리고 굉장히 목표 주가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자, 클린스파크의 경우 10.5달러에서 17달러로 상향, 한 70% 올렸네요. 자, 마라 홀딩스, 최근에도 비트코인 많이 사기로 유명한 마라톤 홀딩스 12달러에서 23달러로 목표 주가를 거의 2배로 점프를 시킵니다. 아이리스 에너지의 경우에는 좀 더 재밌네요.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뭐 말은 낮췄다고 하는데 목표 주가는 9.5에서 15달러로 또 뭐 한 60% 정도 올렸네요. 참 재밌어요. 그러면서 맨 뒤에 단어가 저는 이제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까 골드만삭스가 뭘 원한다고요? 평가를 하고 싶다. 주물럭주물럭 하고 싶다는데 JP모건조차 채굴 기업 대상으로 지금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똑같죠. 가격 떨어뜨리면서 또는 떨어지고 있을 때 이거 안 좋아, 이거 죽을 것 같아, 이거 망할 것 같아. 그러면 뭐 사들이기 좋겠죠.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좋아지고 본인이 매집타하면 이거 좋은 것 같은데, 목표 주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드디어 마케팅을 하고 있구나. 뭐 그냥 이들의 행동이 다 이렇다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속지 마시고 조정을 좀 즐기는 여유를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올해 초부터 저희가 2024년도의 모든 조정은 아름다운 조정이고 매수 기회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뭐 저가에 많이 사셨을지 모르겠지만, 자, 타 사이클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시점 이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쳐봤는데 아무리 봐도 기존 강세장들과의 정점과는 높이로 보나 시간으로 보나 거리가 꽤 있어 보입니다. 오르면 좋고 조정이 나와도 좋은 실력과 여유를 꼭 가지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